19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분을 아시나요? 혹시 이 남자 친구는 아시겠죠? 아마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자는 1968년도 모습이고 이 남자는 1996년도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오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이 작품으로 일약 혜성과 같이 스타덤에 뜨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1968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프랭크 제피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한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티네이저 시기를 보낸 시기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올리비아 하세는 거의 뭐 여신이었죠. 베이글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얼굴은 굉장히 청순하게 생겼는데 글래머러스한 그런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주목을 받았던 여성이죠. 아까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잘생긴 미소년으로 우리에게 신금을 울렸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거의 뭐 데뷔작에 가까운 작품이죠.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이제 버전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올리비아 하세가 나왔던 작품은 굉장히 고전적인 작품이었었고 이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각색이 된 작품이죠. 뭐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칼 대신 이제 이렇게 총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바로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켈트에서 생긴 전설이라면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 베로나에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이 작품 극중 대사가 이렇죠. 섹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원작자인 섹스피어가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흔든다. 이 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데모노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엄청난 걸 발견한 거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이졸데보다도 더 슬픈 사랑을 나눈 프랑스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2018년 그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에서 공연한 작품이고요. 최근에 엄청난 미모로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프랑스의 샤를 구노 1818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어머니가 이제 피아니스트였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 뭐 제도를 하는 제도공이었다 그러는데 어머니의 그 피아니스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음악에 눈을 뜬 그런 케이스죠. 이 파리 음악원의 이제 알레비에게 이제 사사를 받았고 1839년에 이 칸타타 페르디난드로 인해 가지고 로마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그 로마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안았습니다. 그 포상으로. 아마 이때 이탈리아를 유학하면서 이제 아마 오페라에 눈을 뜬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구노는 이제 종교음악에 굉장히 심취를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는 뭐 세속음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슈만이나 베를리오즈, 이 트로이안으로 유명한 그 베를리오즈와 교본을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 작곡을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작품은 이제 이 파우스트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죠. 이 미레이유라고 이제 1864년에 초연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크게 호평을 받는 작품이라 그러는데 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게 확실한 게 제가 잘 모르는 오페라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파우스트나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만 경험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작품이 거의 대표작이고 이 프랑스 낭만주의 오페라에서는 뭐 거의 각광을 받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두 작품이 파우스트와 로미오와 줄리엣. 둘 다 이제 원작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파우스트는 괴테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셰익스피어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종교음악도 뭐 아베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오라토리오 같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샤를 구노 얘기였었고요. 이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이제 이 왼쪽이 이제 그 유명한 발코니 씬입니다. 이건 프랭크 딕시라는 영국 화가가 이제 남긴 작품인데 이 원작은 이제 잘 아시는 영국의 데모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창작 내용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전설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만든 거고요. 이 아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교본을 쌓았다는 그런 이제 베를리오즈의 교향곡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향곡 중에서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걸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로마 유학 당시에 이제 그 로만이라는 분이 만든 대본, 이탈리아 대본을 입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구노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어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어떤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유명한 이제 우리 빅토르 위고, 이 빅토르 위고는 아마 오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분도 희곡 작가지만 1867년도에 프랑스 번역본을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어로 번역반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던 그 이제 오페라 작업을 착수를 하죠. 질 바르비에하고 미셀 카레에게 이제 대본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7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 릴리코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하고 대성공을 거두죠. 오막의 프랑스 오페라고요. 이 14세기에 이제 베르나에 있는 그 두 가문, 원수 가문인 몬테규와 카플레티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벨리니가 만든 카플레티카와 몬테키가라는 이제 같은 그 내용의 작품이 있긴 있지만 실제 이제 구노의 로메오와 줄리엣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죠. 벨리의 작품보다. 자, 이 오페라의 배경이 된 이제 베로나 지방은 이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이 베네치아와 밀라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고도인데 여기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오페라 페스티벌 소개할 때 아주 중심적으로 소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갔던 그런 도시인데 매년 이제 7월, 8월이면 이제 썸머 페스티벌을 베로나에서 이제 오페라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이 베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에서 이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이제 만토바가 있는데 실제 로미오가 살인을 하고 나서 추방을 당하는 지역이 이제 만토바죠. 이 만토바라는 곳은 이제 우리 리골레토라는 베르디 오페라에서 이제 이 만토바 공작 공국에 만토바 공작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 사실 리골레토는 그 빅토르 위고의 이제 그 작품인데 프랑스 황실을 그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가 이제 이 허락이 안 나오니까 베르디가 이제 급히 그 무대를 이제 이 만토바 공작이 이끄는 만토바 공국으로 옮겼죠. 그게 이제 리골레토의 주무대인데 이게 1530년에 이렇게 세워진 만토바 공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제 베로나에 있는 이 원형극장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지은 원형극장에서 지금도 오페라가 공연이 되고 있죠. 매년 7월, 8월 되면 거의 여기서 오페라 한 10작품 내외가 여기서 공연이 됩니다. 엄청난 곳이죠. 사실 여기가 이제 이 원형극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레나 디 베로나라고 이제 아주 유명하죠. 이게 굉장히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수천 년 전에 이제 원형극장인데 여기에 이제 오페라 관람석이 거의 2만 석 가까이 됩니다. 뒤에 이제 스탠딩석까지 합치면은 7월, 8월이 되면 이 베로나라는 도시 전체가 이제 오페라 축제로 그냥 아주 들썩들썩하죠. 조그만한 이제 베로나 도시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뭐 사실 차를 갖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오페라 축제 기간 동안은 차가 시내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차를 끌고 가면은 이제 호텔에 이제 거의 한 35유로 정도씩 하루에 내면서 차를 파킹을 해놔야 되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차를 갖고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아니면 이제 도착해서 나서 바로 이제 렌트카를 반납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좋고 이게 이 원형극장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 틀림없는데 이제 이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제 화장실이 좀 불편합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베로나에 지금도 이제 줄리엣의 집이라고 있어요.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입구에는 뭐 사랑을 이루는 그 커플들이 끝물 엄청나게 붙여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발코니 씬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발코니를 하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좀 어색하죠, 발코니가. 원형에 있는 게 발코니고. 그리고 그 줄리엣의 집 안에는 이제 이런 줄리엣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줄리엣 가슴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게 동상이라서 이렇게 그무틱한 굴이 이제 그 녹이 많이 쓸어 있는데 이 가슴 부분만 아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만져서요. 아무튼 이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베로나입니다. 세계 3대 썸머 페스티벌
베로나, 짤츠부르크, 그다음에 이제 바이로이트. 근데 사실 이 여름에 썸머 페스티벌 기간에 가게 되면 이제 유명한 페스티벌 세 군데를 제가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베로나하고 이제 짤츠부르크하고 그 브레겐츠 호반에서 벌어지는 그걸 한꺼번에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동선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그 표준적인 이관 편성입니다. 다른 변형 악기가 하나도 없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두 대씩 이렇게 편성된 이관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오케스트라는 거의 62인조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그 오케스트라의 그 표준이라고 봐야 되죠. 슈트라우스나 이제 이 바그너의 오케스트라 편성은 약간 이제 좀 거대한 편성이고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한 이런 편성이 거의 60인조에서 65인조 내외 이런 편성입니다. 이게 그 오케스트라 피트에도 가장 잘 어울리고 이 낭만주의 이후 특히 이제 이 모차르트 이후의 오케스트라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룰을 따르는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이관 편성이고요. 이 하이든이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정립이 됐다 그랬고 베토벤의 이제 교향곡 같은 경우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런 이관 편성에 고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악도 이제 오부 네 대 악기에서 이제 바이올린이 1, 2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현악 오부라 그러거든요. 현악 오부제가 이제 베토벤 시대 그러니까 뭐 고전주의 시대부터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 그 바로크 시대 이제 핸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오케스트라의 정규 편성이 잘 없었습니다. 모차르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차르트 때는 이제 하프시코드라고 우리 이제 챈발로라고 이제 올간하고 피아노 비슷한 그런 악기가 이제 정규 편성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오케스트라에는 그런 건반 악기들은 거의 안 쓰죠.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이제 이관 편성이 아주 이제 정형화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등장인물의 명칭이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뭐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내용은 이탈리아 베로나의 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탈리아가 일단 관여가 됐습니다. 원작은 영국 분인 셰익스피어가 했단 말이에요. 영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구노는 프랑스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오페라는 프랑스 오페라입니다. 고유명사의 이름이 각국의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이나 서적을 찾아보면 뭐 심지어는 로미오도 로미오라고 표기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로미오도 있고 뭐 줄리엣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줄리에트로 표현된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줄리엣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혼동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참에 제가 이제 이 표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탈리아 오페라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그 같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오페라 이름은 오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다 조금씩 틀리니까 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안 맞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 소모적인 그런.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오페라는 이제 프랑스 기준이니까 불어 기준으로 제가 일단은 따랐고 뭐 그것도 편의상 불어로 한다 그러면 로미오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로미오가 더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뭐 줄리엣보다는 줄리엣이 편할 것 같고 카플레트라는 것보다는 카플렛으로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영어식으로 약간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이 불어의 기준 예를 들면 뭐 로렌스 신부가 아니고 이제 로랑 신부 이런 식으로 불어 기준으로 일단 표현을 했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렇게 알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다시 보면은 이제 이 베로나 공작이 다스리는 이제 영지입니다. 이제 베로나에는 몬테규가하고 카플레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 두 집안은 엄청난 원수인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을 추종하느냐 뭐 왕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각각의 이제 그 귀족들이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막 그런 측면도 좀 있나 봐요. 어떤 그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한 데도 있더라고요. 몬테규가는 교황을 옹호했고 뭐 카플레카는 황제를 옹호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두 집안이 원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아무튼 원수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두 원수 집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로미오와
이 카플레카의 줄리엣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자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각각의 이제 로미오는 로잘린드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로미오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로잘린드가 막 수녀가 된다고 이제 결혼을 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줄리엣 경우에서는 이 집안에서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이 정혼자로 만든 이 파리스 백작이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약혼자가 있지만 줄리엣은 지금 사실 자기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파리스 백작은 돈은 많은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경우고 줄리엣은 지금 나이가 그 처음에 등장하는 그 파티가 줄리엣의 생일 파티거든요. 이 만으로 14년이 되는 이제 생일날이니까 대충 우리 나이로 보면 한 뭐 많아야 16살 정도입니다. 15, 16 뭐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어린 그런 상태니까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파티가 이제 가면 무대로 열리니까 이제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파티에 줄리엣의 생일 파티에 약혼자인 로잘린드가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몬테규가에 있는 이제 남자들이 로미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이 파티에 몰래 참석을 하는 게 이제 이 오페라의 이제 시작입니다. 문제의 또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이 파티 장소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을 첫눈에 보고 뭐 이 로잘린드는 이제는 뭐 잊혀진 여자가 돼버리고 이 줄리엣의 첫눈에 그냥 바로 꽂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이 이제 줄리엣의 아버지는 이제 카플 백작이 있고요. 또 이제 아주 또 줄리엣을 사랑하는 유머가 또 등장합니다. 주요 배우로.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은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으니까 원수 집안이라서 롤랑 신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고 롤랑 신부가 이제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두 젊은 연인이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를 돕게 됩니다. 그게 또 결국은 이제 죽음을 이끌게 되는 원인이 되긴 하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이 더 이제 심각해진 게 이 몬테규가의 이제 아주 소년 하인이 있습니다. 스테파노라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로미오를 찾으러 간 그런 상태에서 이 카플리카를 약간 이제 도발을 하죠. 이제 이 샹송 하나를 부르는데 이제 이게 카플리카를 약간 이제 조롱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이제 시작이 돼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카플레카의 이제 그레고리오라는 하인이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이 스테파노를 꼬집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인 둘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상태에서 이제 애 싸움이 이제 결국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로미오의 이제 이 친구인 메르쿠티오가 이제 이 그레고리오를 어린 스테파노를 이제 너무 이제 윽박지르니까 메르쿠티오가 결국 나서게 되고 이쪽에서는 문제 씨앗인 이제 이 줄리엣의 외사촌 오빠에 해당되는 이제 티발트가 결국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로미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말리고 티발트가 계속 도발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티발트는 이제 그 가면 무도회에서 이 친구들이 몰래 이제 그 참석을 함으로 해갖고 자기 가문을 이제 욕되게 만들었다는 이런 또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카플 백작이 이제 사실은 말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이제 티발트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도발을 심하게 하는데 로메오는 그 도발에 이제 말려들지 않고 싸움을 이제 진정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인 메르쿠티오 입장에서는 이건 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또 모욕을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 티발트의 칼에 이제 친구인 메르쿠티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던 로미오가 이제 도저히 친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계속 참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죠. 결국 이제 티발트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공작이 결국 로미오를 이제 추방을 시키죠. 만토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젊은 연인이 이제 슬픈 이제 비극의 씨앗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제 이 두 집안의 이 구원이 결국 여러 사람이 이제 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제 이 오페라 극장 작품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제 이 리세우 극장입니다. 이 뭐 스페인도 사실 오페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스페인에도 이제 큰 극장이 두 개 있는데
이 마드리드의 이제 왕립극장하고 이제 이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또 좋은 작품들도 많이 하고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테너 빅3의 두 사람이 스페인입니다. 출신이 플라시도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출신이고 호세 카레라스는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아무튼 이 스페인도 이제 오페라가 굉장히 번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1847년에 이제 3,500명 수용으로 뭐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그런 극장으로 했다가 뭐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1994년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재개관했죠. 지금은 한 2,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답니다. 이 극장이 마드리드 왕립극장과 더불어 이제 스페인의 2대 극장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에는 이 오페라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자르주엘라라고 있습니다. 장르가 이제 굳이 이제 포함을 한다면 우리가 오페라 장르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도 각 나라마다 이제 이 노래와 연기라는 무대는 뭐 누구 어느 나라에도 다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판소리 같은 게 있고 중국에도 경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뭐 오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오페라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이 스페인에도 그런 비슷한 장르 이제 자르주엘라라는 오페라 비슷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 내에서는 오페라만큼 그렇게 또 유명하죠. 원래 이제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자르주엘라에 또 이제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아무튼 오페라 비슷한 그런 장르입니다. 이 자르주엘라라고 스페인 고유의 음악극이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지금 유럽의 거의 많은 극장이 이제 문을 닫고 있죠. 특히 그 작년 중반에는 이 스페인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이 코로나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더. 그때 이제 공연을 할 때 지금 관객석에다가 저렇게 화분을 갖다 놓고 참 이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음악회도 열고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리세우 극장의 내부입니다. 말발굽처럼 생긴.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정식으로 이제 처음 소개시켜드렸죠. 뭐 이 콘서트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지만 이 정규 오페라에서는 이제 이 아이다 갈리프리나 작품을 이제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뭐 이 다른 역을 많이 맡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틀롤로 나온 거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나보엠에서 이제 그 무제타 역으로 나온 경우는 있어요. 근데 뭐 무제타를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롤이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주연으로 나온 굉장히 이제 그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2016년도에 이제 도밍고 콩쿨 오페랄리아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이 적극적으로 도밍고가 이제 키워주죠. 그 다음에 2017년 뭐 2018년에 도밍고하고 이제 순회 공연도 막 하고 그때 이제 뭐 비엔나에서 그 후안 디에고 프로레스하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페라의 풀 무대를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이 이벤트나 그 갈라쇼, 콘서트 같은데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성악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 공연을 온 적도 있었죠. 그리운 금강산을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때 뭐 엄청난 박수와 한국 남성들의 마음을 잠깐 흔들었죠. 거의 한 10분간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던 친구들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 이제 눈에 익지 않은 그런 가수들입니다. 주요 아리아는 이제 로미오의 아주 멋진 발코니 밑에서 부르는 아리아. 줄리엣이 이제 거의 이 작품의 이제 시그니처 아리아에 가까운 꿈결과 같이 살고 싶어라 하는 작품. 그 다음에 비장한, 약을 먹기 전에 비장한 마음을 토로하는 신이여 저희 용기를 소생시켜 주소서 하나의 두 이제 솔로 아리아가 있는데 이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이 꿈결과 같이 살고 싶어라는 뭐 작품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콘서트나 갈라쇼에서도 굉장히 즐겨 부르는 그 아리아인데다가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 아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다 가리플리나보다 더 잘 부르는 그런 성악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기대를 갖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이 스테파노가 카플리카를 도발하는 이제 샹송입니다. 이게 흰 비둘기여 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번에 이제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같이 이런 사랑의 오페라에서는 사실 사랑의 이중창이 굉장히 이제 그 주옥 같은 것들이 많죠. 여기도 이제 사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부르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연출은 이제 스티븐 로렌스라는 이제 영국 연출가가 지금 작품을 만든 거고요. 지휘는 이제 조셉 폰즈라고 이제 스페인 분입니다. 자, 이 짧은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2분 정도의 서곡인데 두 가문의 어떤 원한이 이렇게 배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이게 1막 이전에 이제 프롤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합창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극을 할 때 이제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옛날에 두 가문이 있었는데 뭐 그 이 전체 그 오페라의 이제 극을 설명하는 듯한 이제 이 합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1막부터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